2023년 3월 31일 금요일 서울 여의도 박성호 68세는 35년간 근무한 은행 본점 앞에서 마지막 퇴근을 했습니다. 손에는 퇴직 기념 시계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성호 선배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후배들의 인사를 받으며 성호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자유로워진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허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 여러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 퇴직연금 8천만 원, 정기예금 6천만 원, 적금 4천만 원, 총 3억 원. 35년간 월급쟁이로 살며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아내가 10년 전 세상을 떠난 후 딸 은지 40세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이제 편히 살 수 있겠지. 하지만 통장을 볼 때마다 불안했습니다. 3억으로 20년을 버틸 수 있을까? 한 달에 125만 원씩 쓰면 되는 건데. 병원비는? 요양원비는? 국민연금 월 80만 원을 받지만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월 생활비 150만 원, 병원비 예비 30만 원, 경조사비 20만 원. 계산할수록 불안했습니다. 4월 중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성호야, 나 태식이야. 이태식 69세.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업으로 성공해서 한때 강남 빌딩 주인으로 불렸던 친구였습니다. 태식아,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야, 너 퇴직했다며? 축하한다. 그런데 말이야. 태식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너 그 퇴직금 그냥 은행에 묵혀둘 거야? 요즘 금리가 얼마나 낮은데. 나 요즘 부동산 임대 사업하는데 수익률 좋더라. 부동산? 그래. 소규모 상가 투자야. 안정적이고 월세도 꼬박꼬박 들어와. 너도 한번 해볼래? 성호는 망설였습니다. 나는 부동산 잘 모르는데.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우리 50년 친구 아니야? 너만 믿고 맡겨. 50년 친구. 그 말이 성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태식은 어릴 때부터 의리가 강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성호가 괴롭힘 당할 때 지켜준 친구였습니다. 그래, 한번 만나서 자세히 이야기해보자. 4월 20일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태식은 여전히 멋있었습니다. 명품 시계에 잘 다림질된 셔츠, 여유로운 미소. 성호야, 정말 오랜만이다. 너 얼굴이 좀 수척해졌네? 퇴직하고 나니까 뭔가 허전해서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나도 처음엔 그랬거든. 그래서 뭔가 해야 해. 가만히 있으면 늙어. 태식은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 봐. 성남에 있는 소규모 상가야. 지금 2억 5천에 나왔는데 월세가 250만 원씩 들어와. 1년이면 3천만 원이야. 수익률 12%야. 12%? 그래. 은행 금리가 3%인데 이게 얼마나 좋은 거야. 게다가 이 지역은 재개발 예정이라 건물값도 오를 거야. 성호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사진도 있고 계약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동산은 잘 몰라서. 내가 다 해줄게. 계약도 내가 알아서 하고 월세 관리도 내가 할게. 너는 그냥 돈만 넣으면 돼. 정말? 우리가 무슨 사이야? 50년 친구인데. 성호는 고민했습니다. 3억을 은행에 두면 연 3%, 900만 원. 하지만 이 투자를 하면 연 12%, 3천만 원. 차이가 2천만 원이 넘네. 이 돈이면 생활비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는데. 형님, 제 이름으로 계약해도 되죠? 세금 문제 때문에 그래요. 법인으로 하면 세금이 적게 나와요. 내 이름이 아니라고? 걱정 마.
수익은 형님 계좌로 바로 들어가게 할게. 그냥 명의만 재법인으로 하는 거야. 세금 절약되잖아. 성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를 못 믿겠어? 알았어. 태식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형님. 후회 안 하실 거예요. 5월 초 성우는 2억 5천만 원을 태식의 계좌로 보냈습니다. 통장 잔고 5천만 원. 이제 월세 250만 원씩 들어오면 생활이 훨씬 나아지겠지. 성우는 안심했습니다. 50년 친구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딸 은지는 달랐습니다. 아빠, 정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응. 태식이가 알아서 다 해준대. 아빠, 부동산 투자는 직접 보고 계약해야죠. 왜 친구 이름으로 해요? 세금 때문이래. 그리고 태식이는 나랑 50년 친구야. 아빠, 은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50년 친구고 뭐고 없어요. 계약서라도 받으셨어요? 태식이가 나중에 보내준대. 은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성우는 딸의 걱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사람을 너무 안 믿어. 친구란 게 그런 거 아닌데. 그렇게 5월이 지나갔습니다. 성우는 매일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곧 첫 월세 250만 원이 들어올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6월이 되어도 입금은 없었습니다. 6월 5일 성우는 태식에게 전화했습니다. 태식아, 월세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 아, 그게 세입자가 이사 준비 중이래. 조금만 기다려봐. 그래, 알았어. 성우는 이해했습니다. 이사하려면 시간이 걸리지. 6월 말 여전히 입금이 없었습니다. 다시 전화했습니다. 태식아, 아직도 안 들어왔어. 미안. 세입자가 자꾸 미룬대. 내가 독촉할게. 그래. 7월 초 성우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식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지? 은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제가 걱정했잖아요. 지금이라도 직접 가보세요. 그 상가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성남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주소는 성우는 서류를 찾아봤지만 정확한 주소가 없었습니다. 태식이 보낸 사진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빠, 이거 사기 아니에요? 아니야. 태식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하지만 성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7월 15일 은지가 직접 나섰습니다. 사진을 들고 성남 일대를 돌아다녔습니다. 부동산 중개소 10곳을 방문했습니다. 이 건물 아세요? 잠깐만요. 아, 이거 3년 전에 철거된 건물인데요. 네. 여기 재개발 구역이에요. 이미 다 헐렸어요. 은지는 다른 중개소에도 물어봤습니다. 모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2020년에 철거됐어요. 은지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그 건물 없어요. 3년 전에 철거됐대요. 뭐라고? 사기당한 거예요, 아빠. 성우는 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성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태식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답이 없었습니다. 50년 친구가 나한테 이럴 수가. 7월 20일 은지와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사기 피해 신고하러 왔습니다. 경찰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계약서가 없네요. 친구 이름으로 했다고 해서. 송금 증빙은 있습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이태식 씨가 받은 게 맞네요. 그런데 문제는 명의가 피해자분 이름이 아니라서 입증이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는 하겠지만
솔직히 돈 돌려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우는 무너졌습니다. 8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태식은 실제로 명예만 남은 사람이었습니다. 10년 전 사업 실패로 파산했고 현재는 빚만 20억이었습니다. 성우에게 받은 2억 5천도 이미 빚 갚는 데 쓴 상태였습니다.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태식 씨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요. 성우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살려고 그랬어요.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서 유치장에 있는 태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50년 친구였잖아. 성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형님,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성우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통장을 봤습니다. 잔액 5천만 원. 35년간 모은 3억 원 중 2억 5천이 사라졌습니다. 아빠, 은지가 아버지를 안아줬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내 말을 들을걸. 아빠 잘못 아니에요. 사기꾼이 나쁜 거예요. 하지만 성우는 자책했습니다. 왜 계약서도 안 받았을까? 왜 직접 확인 안 했을까? 왜 50년 친구라는 말만 믿었을까? 그날 밤부터 성우는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태식의 얼굴이 나타나서 웃었습니다. 형님, 고마워요. 덕분에 빚 갚았어요. 식욕도 없었습니다. 한 달 만에 OKG가 빠졌습니다. 은지가 걱정했습니다. 아빠, 밥 좀 드세요. 입맛이 없어. 아빠, 이러시면 안 돼요.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성우는 매일 멍하니 있었습니다. TV도 안 봤습니다. 친구들 연락도 안 받았습니다. 내 인생이 뭐였나? 35년 일해서 모은 돈을 친구한테 다 빼앗겼어. 9월 은지가 아버지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우울증 진단이 나왔습니다. 약 처방해 드릴게요. 우울증? 네. 큰 충격을 받으셨나 봐요. 약 드시고 상담 치료도 받으셔야 합니다. 성우는 약을 먹었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은지가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집으로 오세요. 같이 살아요. 아니야.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무슨 소리예요? 아빠가 무슨 짐이에요? 나는 혼자 있고 싶어. 성우는 딸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10월 통장 잔고는 4,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병원비와 생활비로 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국민연금 80만 원으로는 생활이 안 돼. 일을 해야 하는데 68세 일자리를 구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였습니다. 그날 밤 성우는 아파트 베란다에 섰습니다. 12층이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이렇게 끝내면 은지는 슬프겠지. 하지만 나는 너무 힘들어. 한참을 서 있다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10월 말 성우는 결심했습니다. 일을 해야 했습니다. 구인 광고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68세를 받아주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령이 저희는 60세까지만 10번째 거절을 받았을 때 작은 광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자 모집, 연령 무관, 시급 9,620원. 성우는 그 편의점을 찾아갔습니다. 신림동의 작은 24시간 편의점이었습니다. 여기 야간 근무 모집한다고 해서 왔는데요. 점주 50대 남성과 성우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8입니다. 야간 근무 힘드신데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꼭 일하고 싶습니다. 점주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오세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11월 첫째 주 월요일 밤 10시. 성우는 편의점 앞에 섰습니다. 파란색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35년간 은행원으로 정장을 입고 일했던 사람이 이제는 편의점 알바생이 되었습니다. 손님, 어서 오세요. 첫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20대 대학생이었습니다. 담배 한 갑을 샀습니다. 4,500원입니다. 계산을 하고 영수증을 건넸습니다. 손님이 나갔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성우는 쓸쓸했습니다. 밤 12시 손님이 뜸했습니다. 편의점은 조용했습니다. 성우는 선반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5년간 은행에서 일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 퇴직하면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새벽 2시 취객이 들어왔습니다. 아저씨, 소주 한 병. 네, 여기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안주도. 이거. 취객은 5가지 안주를 골랐습니다. 계산하고 나가면서 성우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아저씨 나이가 많으신데 힘드시겠어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이 나이에 야간 알바는 안쓰럽네요. 취객이 나간 후 성우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피곤한 눈. 안쓰럽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매일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한 달에 25일 근무. 월급 약 192만 원. 국민연금 80만 원과 합치면 272만 원. 생활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힘들었습니다. 68세의 몸으로 밤샘 근무를 하니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어느 날 새벽 무릎이 너무 아파서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젊은 남자 30대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잠깐 쉬면 돼요. 아, 많이 힘드시겠어요. 제 아버지도 이 나이쯤 되시는데 상상이 안 가네요. 아드님이 효자시겠네요. 아니요. 저는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아서 몇 년째 연락도 안 해요. 그러시면 안 되죠. 부모는 언제까지나 부모인데. 젊은 남자가 성우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아저씨 말씀 들으니까 아버지 생각나네요. 연락하세요. 후회하기 전에. 젊은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12월 겨울이 왔습니다. 새벽 기온은 영하 10도였습니다. 편의점은 추웠습니다. 어느 새벽 또 그 젊은 남자가 왔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또 오셨네요. 네. 저 요즘 자주 와요. 집이 근처거든요. 그러세요. 젊은 남자는 컵라면을 끓여 먹으며 말했습니다. 저, 지난번에 아저씨 말씀 듣고 아버지한테 연락했어요. 그래요? 잘하셨네요. 5년 만에 통화했어요. 아버지가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아버지 힘든 것도 모르고 투정만 부렸어요. 성우는 그 말을 들으며 은지를 떠올렸습니다.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멀리 했는데 딸도 이렇게 걱정하고 있을까? 아저씨, 근데 왜 이 일을 하세요? 죄송하지만 나이가 많으신데. 성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요. 친구한테 사기당해서 퇴직금을 다 잃었어요. 네. 50년 친구를 믿었는데 배신당했죠. 아, 그래서 이렇게 일해요. 살아야 하니까요. 젊은 남자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함부로 물어봐서. 괜찮아요. 이제는 담담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여전히 밤마다 태식의 얼굴이 떠올랐고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2024년 1월 새해가 왔습니다. 성호는 편의점에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자정이 되자 근처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새해라. 올해는 좀 나아질까? 하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지가 전화했습니다. 아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너도. 아빠, 설날에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제발. 알았어. 생각해 볼게. 아빠. 은지야, 나 손님 와서 끊을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님은 없었습니다. 그냥 딸의 목소리를 더 듣기 싫었습니다. 딸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2월 설날, 성호는 결국 은진의 집에 갔습니다. 아빠 어서 오세요. 사위와 손주들이 반겼습니다. 떡국을 먹으며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 용돈 주세요. 손주가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 여기. 성호는 5만 원을 꺼내 주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돈이었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손주의 밝은 얼굴을 보며 성호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행복하게 자라야 해. 나 같은 실수를 하면 안 돼. 설날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3,800만 원. 5개월간 생활비와 병원비로 7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이 속도면 3년 안에 바닥날 거야. 그 후에는 어떻게 살지? 3월 그 젊은 남자가 또 편의점에 왔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아저씨, 저 부탁이 있는데요. 네. 제가 작은 카페를 차렸거든요. 근처에요. 그런데 사람이 필요해서 혹시 아저씨 낮 시간에 일하실 수 있으세요? 성호는 놀랐습니다. 저요? 카페에서요? 네.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요. 밤에 편의점 하시니까 힘드시겠지만 시급은 똑같이 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카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손님 주문 받고 커피 내리고 청소하고 제가 다 가르쳐 드릴게요. 젊은 남자, 이름은 민준 32세였습니다. 사실은요. 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아저씨 이야기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아버지랑 화해했고요. 그래서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어서요. 하지만 제가 낮에 일하면 잠은 언제 자나요?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주무시면 되죠. 그리고 주말에는 푹 쉬시고요. 성호는 망설였습니다. 하루에 23시간만 자는 생활이 가능할까? 하지만 돈은 필요했습니다. 월 192만 원이 더 생기면 384만 원. 국민연금까지 합치면 464만 원. 그 정도면 통장 잔고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3월 둘째 주부터 성호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7시 편의점 퇴근, 집 도착. 오전 7시 30분 아침 식사, 간단한 씻기. 오전 8시 11시 30분 수면 3시간 30분. 낮 12시 카페 출근. 오후 6시 카페 퇴근. 오후 6시 30분 저녁 식사. 오후 7시 9시 30분 수면 2시간 30분. 밤 10시 편의점 출근. 하루 총 수면 시간 6시간. 68세의 몸에는 무리였지만 버텨야 했습니다. 카페 첫 출근 날 민준이 친절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아저씨, 이건 아메리카노 만드는 거예요. 에스프레소 샷 2개 넣고 물 채우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손님 오시면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하시고 주문 받으시면 돼요. 네. 첫 손님이 왔습니다. 30대 여성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아메리카노 아이스 하나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성우는 조심스럽게 아메리카노를 만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님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웃었습니다.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성우는 처음으로 오랜만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카페 이름은 새벽이었습니다. 왜 새벽이에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아버지한테 5년 만에 전화했을 때가 새벽이었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가장 어두운 시간 이후에 새벽이 온다는 걸요. 성우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 이후에 새벽이 온다. 4월 성우는 두 가지 일을 병행하며 버텼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카페 손님들은 성우를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오셨네요. 네,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가 내려주시는 커피가 제일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성우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어느 날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왔습니다. 어르신, 혼자 오셨어요? 응. 우리 영감 작년에 세상 떠나서 혼자 살아. 아, 그러셨군요. 근데 혼자 사니까 외로워서 매일 카페에 와. 사람 소리라도 들으려고. 성우는 그 할머니에게 공감했습니다. 자신도 외로웠습니다. 저도 혼자 살아요. 아내가 10년 전에 세상 떠났어요. 그래, 우리 비슷하네. 그럼 우리 친구하자. 네, 좋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카페에 왔습니다. 성우와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둘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5월 민준이 성우에게 제안했습니다. 아저씨, 편의점은 그만두시고 카페에서만 일하시는 게 어때요? 제가 풀타임으로 고용할게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월급 250만 원. 정말요? 네. 아저씨 덕분에 카페 손님이 많이 늘었어요. 할아버지가 계시니까 분위기도 따뜻하고요. 성우는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밤 근무를 그만두니 몸이 훨씬 나아졌습니다. 제대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6월 은지가 카페에 찾아왔습니다. 아빠, 은지야, 어떻게 왔어? 아빠 일하는 곳 보고 싶어서요. 은지는 카페를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고 아늑한 카페였습니다. 아버지가 손님들에게 웃으며 커피를 내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빠,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그래. 네. 예전에는 너무 힘들어 보이셨는데, 이제는 괜찮아 보여요. 성우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지야, 미안해. 그동안 걱정 많이 끼쳤지? 아니에요, 아빠. 아빠가 다시 웃는 모습 보니까 저도 좋아요. 두 사람은 카페에서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2024년 9월 1년 반이 흘렀습니다. 성우 69세는 새벽 카페에서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성우를 할아버지라고 불렀고 성우도 손님들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3,500만 원. 6개월 전보다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늘고 있었습니다. 월 수입 250만 원, 국민연금 80만 원, 330만 원. 생활비 200만 원을 쓰고도 13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제 조금 안정됐어. 어느 가을날 그 할머니가 카페에 오지 않았습니다. 매일 오던 분이 사흘째 안 보였습니다. 이상하네. 어디 아프신가? 성우는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할머니 연락처 있어요? 네, 여기 있어요.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불안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가 봐야겠어요. 민준에게 주소를 받아 할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근처 빌라 2층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카페 할아버지요. 안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성우는 놀라서 119에 전화했습니다. 여기 쓰러진 사람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할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성우도 함께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경미한 뇌졸중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발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병실에서 성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다행이에요.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나 혼자 사는데 연락할 사람도 없고 그런데 당신이 찾아와 줬네요. 성우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할머니도 자신처럼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자주 들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10월 할머니가 퇴원했습니다. 성우는 매일 할머니를 챙겼습니다. 카페 일 끝나고 저녁을 해서 가져다 드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괜찮아요. 저도 혼자 사니까 외로운 거 알아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좋은 사람도 있네요. 성우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태식한테 배신당했지만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도 많아. 11월 카페에 새로운 손님이 왔습니다. 30대 여성이었습니다. 여기 분위기 참 좋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채용 계획 있으세요? 저 일하고 싶은데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충분한데 저 아르바이트라도 좋아요. 이 카페가 너무 따뜻해서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민준이 성우를 봤습니다.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주말에만 와보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성의 이름은 수진 34세이었습니다.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여기 오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집에서는 늘 혼자 외로웠는데. 그래요? 우리가 가족처럼 지내요. 카페 새벽은 점점 외로운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어갔습니다. 12월 겨울이 왔습니다. 성우는 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1년 전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로 새벽을 보냈습니다. 혼자서 절망 속에서.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카페에서 손님들과 웃고 할머니를 돌보고 민준과 수진과 함께 일했습니다. 가족이 생겼어. 크리스마스 이브 카페를 일찍 닫고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민준, 수진 할머니, 그리고 단골 손님 몇 명이 모였습니다. 건배. 모두 함께 웃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이 카페를 시작할 수 있었던 건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뭘 했다고. 할아버지가 아버지랑 화해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 듣고 아버지한테 전화했고 아버지가 카페 자금을 도와주셨어요. 그랬구나. 그리고 할아버지 덕분에 사람을 다시 믿게 됐어요. 성우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수진도 말했습니다. 저도 할아버지 덕분에 힘을 얻었어요. 할아버지가 68세에도 다시 시작하시는 모습 보고 용기가 났어요. 할머니도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없었으면 이 세상 없었을 거야. 고마워요. 성우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새해 첫날 성우는 카페 창가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2년 전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3억 원을 잃었고 친구를 잃었고 희망을 잃었다. 하지만 지금 깨달았다.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다. 노후의 진짜 재산은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민준이, 수진이, 할머니, 그리고 매일 카페에 오는 손님들. 이 사람들이 내 진짜 재산이다. 돈은 다시 모을 수 있지만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다. 태식이를 용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는다.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으니까. 68세에 다시 시작했다. 69세인 지금도 여전히 배우고 있다. 노후의 적은 가난이 아니라 외로움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외롭지 않다. 가장 어두운 새벽 이후에 진짜 새벽이 왔다. 은지가 아들 11세를 데리고 카페에 왔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손주 왔구나. 할아버지, 저 오늘 시험 100점 맞았어요. 그래, 우리 손주 대단한데? 할아버지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와, 고마워요, 할아버지. 은지가 성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응, 나도 그래. 2년 전에는 정말 걱정 많이 했는데, 이제는 안심이에요. 은지야, 미안하고 고마워. 내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아빠,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저녁 카페 문을 닫으며 성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름답다. 민준이 옆에 섰습니다. 할아버지, 올해도 잘 부탁드려요. 나야말로. 할아버지, 혹시 태식 씨 생각나세요? 성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가끔. 하지만 이제는 담담해. 그 일이 있었기에 너를 만났고 이 카페를 만났으니까.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다는 게요. 그렇게 배신당했는데도. 성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믿음은 위험해. 하지만 완전히 닫아버리면 삶도 멈춰. 나는 다시 문을 열었어. 그리고 너희를 만났지. 두 사람은 함께 눈 내리는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성우는 생각했습니다. 68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69세에 진짜 재산을 찾았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이것이 진짜 노후의 행복이구나. 카페 새벽에 불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성우의 마음속에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나 진짜 새벽이 온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연자분께 따뜻한 격려의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재밌고 새로운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